고대 이집트 문명은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더불어 가장 유명한 고대 문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집트라는 말은 고대 그리스어 아이깁토스에서 유래했는데 고대 이집트어로는 검은 땅이라는 뜻을 가진 케메트라고 불렀습니다. 검은 땅은 나일강의 홍수로 인해 범람한 비옥한 땅을 가리키는 말이죠. 이 나일강의 범람으로 형성된 비옥한 땅 덕분에 강을 따라 문명이 형성될 수 있었습니다. 이집트 문명은 BC 6000년경 농업을 시작했습니다. 메소포타미아 문명에 비해 2000년 정도 늦은 시작이었죠. 그러나 이집트 문명의 생명력은 질기고 강인해서 6000년 동안이나 이어졌습니다. 고대 이집트 문명은 크게 7시기로 구분됩니다. 선왕조 시대, 초기 왕조 시대, 고왕국 시대, 중왕국 시대, 신왕국 시대, 말기 왕조 시대, 포톨레마이오스 왕조. 선왕조 시대는 왕조가 형성되기 이전 시기, 즉 BC 6000년경부터 BC 3150년까지 약 2900년 동안을 의미합니다. 선왕조 시대 시기에는 나일강을 따라 수많은 마을과 부족 세력들이 형성되었습니다. 이들 부족 세력들이 서로 연합과 다툼을 지속하면서 세력을 흡수하고 성장하며 도시국가들로 성장하게 됩니다. 이러한 마을과 도시국가들은 나일강 상류나 하류 지역을 중심으로 형성되었고, 그래서 이때를 상하 이집트 시기라고도 부르죠. 그렇게 서로 경쟁하던 상하 이집트는 BC 3150년 상이집트의 메네스 왕에 의해 통일되고 초기 왕조 시대를 열게 됩니다. 초기 왕조 시대는 제1왕조와 제2왕조로 나뉘는데 각각 약 200년 동안 이집트를 지배했습니다. BC 2686년부터 BC 2181년까지 대략 500년 동안 이집트를 지배한 제3왕조부터 제6왕조까지를 고왕국 시대라고 부릅니다. 제3왕조 때 최초의 피라미드라고 알려진 조세르 피라미드를 만들었죠. 이 시기부터 초기 피라미드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집트의 피라미드는 제4왕조 쿠프왕 때가 되면 절정을 보여주는데 그게 바로 기자의 대피라미드입니다. 제4왕조 시기는 100년간의 평화와 고왕국 시대 최대 황금기를 맞이합니다. 제6왕조를 연 테티왕은 살해당하고 그 이후로 6왕조는 별다른 기록을 남기지 못하고 사라집니다. 제6왕조가 끝나고 왕권이 하락하고 수없이 많은 파라오들이 암살당하는 혼란의 시기가 찾아오는데 이를 제1중간기라고 하죠. 제1중간기는 제7왕조부터 제11왕조 중반까지 약 141년이 지속됩니다. 이러한 혼란은 제11왕조 멘투호테프 2세가 분열된 이집트를 재통일하면서 끝나게 되죠. 멘투호테프 2세에 의해 재통일된 BC 2040년부터 제12왕조가 끝나게 되는 BC 1782년까지를 중왕국 시대라고 이릅니다. 중왕국 시대에는 중간기의 여파로 파라오의 힘이 고왕국 시대보다 약했습니다. 그래서 파라오들은 지방관을 파견하여 지방 귀족들을 견제하려고 노력했죠. 비교적 안정된 왕권을 갖게 된 제12왕조 세누스레트 3세는 활발한 정복 활동을 통해 영토를 넓혔고 그의 후계자인 아멤네에트 3세는 파라오의 권위를 강화하기 위해 신전을 짓고 문화예술을 장려했습니다. 그러나 아멤네에트 3세가 죽자 왕권이 약화되며 몰락하고 제2중간기가 찾아오게 되죠. 제2중간기는 212년 동안이나 지속되었는데 긱소스인들의 침략에 시달리고 나라가 분열되어 왕정이 무너지고 극심한 혼란이 찾아오죠. 제18왕조가 등장하며 이집트는 안정을 되찾고 이집트 역사상 가장 강력했던 전성기를 엽니다. 가장 잘 알려진 파라오들 대부분이 신왕국 시대 인물이죠. 제18왕조의 투트모세 3세는 활발한 전쟁을 통해 영토를 확장했습니다. 그러나 제18왕조에서 가장 유명한 파라오는 바로 투탕카멘이죠. 10살의 나이로 파라오에 즉위했지만 18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요절하고 맙니다. 투탕카멘은 별다른 치적을 남기지는 않았으나 가장 완전한 형태의 미라로 발견된 파라오여서 현대에 가장 잘 알려진 파라오가 됩니다. 투탕카멘만큼 잘 알려진 파라오가 또 한 명 있습니다. 바로 이집트의 최전성기자 황금기를 연 람세스 2세죠. 제19왕조의 람세스 2세는 지금의 튀르키예 지역에 위치한 히타이트와 충돌하게 되죠. BC 1274년 카데시 전투에 직접 출전하여 히타이트와 전쟁에서 승리한 후 휴전협정을 맺게 되는데 이것이 인류 최초의 평화조약으로 알려졌습니다. 제20왕조에는 소위 바다민족이라고 알려진 정체불명의 해양 세력에게 지속적인 침략을 당했고 이집트는 쇠락하게 됩니다. 특히 바다민족의 침략은 이집트를 비롯하여 지중해의 미테네 문명, 소아시아의 히타이트 등
당시 번성했던 청동기 문명들에게 괴멸적인 타격을 입혔고 화려했던 청동기 문명은 종말을 향하게 되죠. 결국 제20왕조를 끝으로 제3중간기가 찾아옵니다. BC 1070년부터 BC 665년까지 약 400년 동안 외세의 침략을 당했고 제25왕조는 누비아계 흑인 파라오들이 이집트를 지배했죠. 누비아의 지배를 벗어난 것은 제26왕조에 이르러서입니다. 그러나 강대국 이시리아의 원조로 이룬 독립이었죠. 왕조는 되살렸지만 아시리아의 지배를 받는 건 마찬가지인 상황이었습니다. 제26왕조의 프삼티크 1세는 이집트를 안정화시키고 국력을 회복하며 아시리아의 영향력에 벗어나기 위해 노력하죠.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집트의 부흥은 오래가지 않았죠. 제26왕조 네카우 2세 때에는 아시리아를 정복한 신바빌로니아의 영향력에 밀려나고 다음 후계자였던 프삼티크 2세는 남쪽으로 확장을 시도했지만 실패합니다. 제26왕조 마지막 파라오였던 프삼티크 3세가 강대국 아케메네스 페르시아의 황제 감비세스 2세에 의해 목숨을 잃게 되면서 BC 525년 제26왕조는 막을 내리게 되죠. 이후 이집트는 페르시아가 직접 통치하게 되는데 이를 페르시아 제1차 점령기라고 합니다. 이때는 페르시아의 황제가 이집트의 파라오를 겸임했기 때문에 제27왕조라고도 불립니다. 그리고 제28왕조, 제29왕조, 제30왕조가 들어서며 페르시아의 지배를 벗어나기 위해 노력했으나 BC 380년에 아르타크세르크세스 3세의 페르시아의 대군에 이집트는 무너지게 되죠. 이후 페르시아 2차 점령기가 시작했고 이를 제31왕조라고 부릅니다.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페르시아를 무너뜨리고 이집트를 정복하면서 그리스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젊은 나이에 요절한 후에 프톨레마이오스 1세가 이집트의 파라오가 되면서 그리스 계통의 프톨레마이오스 왕조가 들어섭니다. 프톨레마이오스 왕조 최후의 파라오 클레오파트라가 악티움 해전에서 옥타비아누스의 로마 해군에게 패배하면서 6000년의 문명과 3000년의 역사를 가진 고대 이집트는 끝이 나게 됩니다.